자,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누르시고 모두싹이나 한국농수산TV를 치시면 이렇게 동영상이 뜹니다. 여기에 모두싹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법 특강이라는 김희환 강사님의 동영상이 있는데요. 요 버튼을 누르시면 밑에 비법 노트 PPT 보러 가기라고 요걸 누르시면 김희환 강사님의 PPT 내용들이 이곳에 다 있으니 참고하셔서 그래서 혼용관계가 농약이나 영양제, 칼슘제 이런 것들 혼용관계가 좋다. 근데 혼용관계만 좋은 게 아니고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더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거를. 그리고 효과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황이 좋기는 한데 식물한테 어떻게 세포까지 잘 흡수해서 보내주냐가 중요합니다. 자, 얘는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뿌리에다가 오이나 호박이나 뭐 이런 뿌리에다가 저희 모두싹을 탄 물을 주입을 해줍니다. 그냥 연면 시비로 안 하고, 연면 시비로 안 해줘도 뿌리에서 흡수해서요 쫙 올라가서 오이 끝터리에 뭐 2m가 됐든 1.5m 됐든 끝터리에 흰가루 잿빛 곰팡이를 다 죽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저희 모두싹 자체가 뿌리에서 흡수돼서 새순까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흡수하고 이동시키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타의 황들이 연면 시비로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서 약해 소지만 없다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 뿌리에 주어서 입 위에 저 위에 새순에 있는 흰가루를 죽이고 잿빛 곰팡이를 죽이고 탄저병을 잡을 수 있는 거면 이건 아주 흡수가 잘 되는 유황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이나 호박이나 이런 거는 관주로 주세요. 관주로 주면 흰가루가 위에 있는 흰가루가 죽습니다. 참외 흰가루가 죽습니다. 실은 모두싹을 얼마 전에 했는데 이렇게 끄먹게 죽잖아요. 요거 탄 거야? 예. 흰가루가 옛날에는 왔다 하면은 조금씩 떨어지고 계속 올라오고 약치고 나면 뭐 며칠 있으면 또 올라가 있어가 보기 싫어가 또 약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는 자꾸 뭐 낙가 다 되지. 그래서 잡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효과적인 부분을 보시면 가장 근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병해충. 병과 해충을 잡을 수 있는 거. 여기 말씀드린 탄저병, 잿빛 곰팡이, 흰가루, 노기운, 심지어는 균핵병, 그리고 정말 중요한 배추 뿌리옥병. 배추 뿌리옥병 약이 있습니까? 배추 뿌리옥병을 90% 가까이 죽일 수 있는 약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어저께 배추가 좀 컸나 하고 와본다고 어제 와본 배추 시들길래 뽑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걸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물사마귀병. 물사마귀? 예. 아니 뿌리가 다 어디 갔어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다 어디로 갔는지. 그럼 이렇게 되면 배추들이 어떻게 돼요? 배추들 그냥 버려야죠. 이거 그냥 다 버려야 돼요? 어떻게 치료를 해요? 이미 감염된 것도 무사마귀 그 뿌리혹이 녹고 새뿌리가 나오게 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것도 농진청에 등록도 됐어요. 뿌리혹병을 치료 가능하다는 걸로. 근데 100%라는 건 없거든요. 어느 집은 듣는데 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모두싹과 누트카레아는 칼슘을 혼용을 해서 걸린 곳이든 안 걸리든 포장 전체에 잎과 잎 사이를 타고 들어가도록 천천히 뿌려서 흥건한 그 액이 뇌들을 통해서 뿌리 쪽으로 향하도록 천천히 살포만 해주면 됩니다. 그걸 5일 간격으로 2번 해주고 4일 후에 확인하는 524 농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을 주니까 풀리네요. 내가 5일 간격 2번 쳤거든. 아주 실풀이가 크게 나오네. 저번에는 딱딱하면서 물사막이 땅콩처럼 이렇게 달렸던 건데, 근데 요번에 이제 와서 뽑아보니까 이게 녹으면서 이렇게 이제 치료가 되나 봐요. 이 안에까지 지금 직물로 들어가고 있어요. 신기하죠? 신기합니까? 예. 이제 요런 하얀 하얀 거 명털, 예. 요거 예. 한번 잡아보세요. 요거. 이게 이제 보일 듯 말 듯 하얀 명털. 이런 걸 본 적 있습니까? 못 봤어요. 이렇게 되면 버리는 줄 알고 병 왔다 다 버렸죠, 여태껏. 모두싹은 칼슘과 미네랄의 흡수 이용률을 높여주어서 병에 강한 작물을 만들 수 있다 하는 또 하나의 표본이 되겠습니다. 야, 이거 다 녹았잖아. 이거 봐. 야, 이거 됐다. 근데 이 지금 새로 그 뒤로 나온 거 아니야? 새 뿌리가 이거 아예 안 풀렸었는데. 그럼. 그거 줘. 야, 이거 뭐 뿌리가 다 펴졌네. 다 폈죠. 이거 봐. 완전히 이런 식으로 네, 완전히 배추 뿌리옥병을 90% 가까이 죽일 수 있는 약이에요. 이게 자체가. 그 다음에 벼 잎두열병, 잎집 마른 병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흰잎 마른 병도 방제가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충은 많이 되진 않아요. 충이 조금 약합니다. 충은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딧물, 총채벌레는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응애까지도 좋고요. 그 다음에 온실가루 네 가지 충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듣고, 단지 하나 그 이후에 저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게 전통적으로 봤을 때 원래 황이 깍지벌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황합제를 쓰는 거예요. 실은 유황합제를 쓰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등록해야 될 거,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이나 참외는 관주만 해줘도 그냥 흰가루가 죽어요. 입에 닿지 않아도 황이. 그게 침투의 차이, 흡수력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올해 저희들이 이제 등록을 추가적으로 하는데요. 이제 사과 갈반, 그 다음에 인삼의 이제 전문입병, 그 다음에 깍지벌레, 그 다음에 오미자의 흰가루, 뭐 이런 것들에도 추가적으로 올해 계속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올 가을쯤 되면 아마 이 등록 번호가 나와서 아마 저희들이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 겁니다. 자, 병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다고 그래서 저희 어떤 화학 농약을 100% 사용한다는 것도 초기에는 비용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화학 농약이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모두싹만 계속해서 쓰시면 좋지만 비용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사과 농사든 고추 농사든 지타가 고추 탄저병이 안 들어요. 사과 탄저병이 안 들어요. 그럼 안 들었을 때 계속 농약을 연용해서 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성만 오게 되고, 두 번째, 농약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에 침투를 시키기 위해서 뭘 쓰냐면 침투제를 씁니다. 그러면 식물의 잎을, 사과의 잎을 한번 보시게요. 처음에 만들어져서 보통 한 15일, 20일 이상 지나면 잎이 어떻습니까? 윤기가 굉장히 좋아요. 자르르 흐르죠. 그리고 잎이 어떻습니까? 하늘을 보고 서요. 약 180도에서 약간 하늘을 보고 각을 보고 섭니다. 이렇게 해줘야 광합성이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노화가 되면서 얘네들이 40일, 50일 지나면서 노화가 와요. 노화가 오면서 잎에 색깔이 없어집니다. 윤택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뒤로 까져요. 자, 까지면 이제 얘는 잎이 끝난 거예요. 일을 못 하는 겁니다. 일을. 이미 광합성 잘 안 됩니다.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광합성이 안 되는 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은 자체적으로 스스로 노화오는 것도 있지만 실은 농약이나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입의 기능이 약화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왁스층이 없어져요. 왁스층. 잘 보세요. 왁스층이라는 게 입이 반질반질하면 거기에 병이 잘 안 와요. 이유는 뭐냐면 그 왁스층이 식물의 사과의 잎으로부터 수분이 빠져나가거나 병원균이 들어오거나 이런 걸 방지하는 층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농약만 계속 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실제적으로 바람이나 이런 거에 스트레스, 가뭄의 스트레스 이런 거에 의해서 입이 자꾸 노화가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탄저병, 갈반을 잡기 위해서 약은 계속 일주일 간격으로 칩니다. 그런 병은 치료하지만 실은 사과는 못 살게 구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럴 경우에 마냥 농약만 칠 게 아니라 실은 여기에 모두싹을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영양제 겸이면서 실은 병을 잡는 효과가 있는데 그거를 응용하시는 방법 중에 저희가 경험을 해보니까 모두싹 치료 효과, 이게 250배입니다. 80cc예요. 80g. 거기에 전용 농약, 탄저병이면 탄저병, 갈반이면 갈반 농약을 반절만 섞으세요. 2분의 1만. 그래도 갈반 약을 20cc 쓸 거 40cc 쓴 효과보다 오히려 낫습니다. 그러면서 사과는 건강하게 입을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하고 저희 회사 직원들이 경험해서 나온 얘기인데 사과에 한번 오래 경험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정말 병이 안 들었을 때 응용해서 한번 쳐보시고 이 효과가 괜찮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언제 치라. 이런 거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얼마나 건강한 사과를 만들고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확기가 됐어요. 수확기에 가까우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류 문제입니다. 이제 PLS 잔류 문제인데 아무리 좋은 농약 잔류가 적다 하더라도 농약을 치고 나면 안심이 안 되죠. 그렇죠. 수확기는 안심이 안 됩니다. 이런 수확기 때 다른 약이 아니고 모두싹을 써서 살균과 살충을 같이 한번 방제를 해보시라. 특히 예방으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방으로. 근데 이제 치료 효과도 있으니까 당연히 치료 효과도 쓰셔도 되고, 그래서 수확기에 가까운 경우는 농약을 치기 곤란한 경우, 이런 경우에 한번 활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농약에 등록된 농약이 없는 경우, 물론 모두싹도 등록이 안 돼 있는 병이 많이 있습니다. 안 돼 있지만 얘는 잔류는 안 나오잖아요. 최소한 잔류는 안 나오기 때문에 등록된 농약이 없는 경우에도 활용하시는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동계, 우리 유황합제 쓰시잖아요. 유황합제 이제 만들어 쓰시는 분도 있고 요즘은 뭐 새로 나온 거 쓰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동계 유황합제 대용으로 사용을 하셔도 살균이나 살충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사과는 관계없지만 오이나 이런 호로과 작물 내지는 과채류 이런 것들에는 농약을 치기 힘들고 그런 경우는 관주를 주셔도 살균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 물론 살충 효과는 안 됩니다. 살충 효과는. 자, 요거는 잠깐 쉬어 넘어가는 다음 중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잠깐 할 건데요. 이게 그림이 잠깐 안 보이실 것 같아요. 뭐냐면은 사과의 기본 주기입니다. 생리주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기예요. 보시면 자, 이 빨간색은 뭐냐면 사과 나무가 전체적으로 크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초기에 보통 이제 2월 달에 이때부터 이제 뿌리 발 때부터 조금씩 크기 시작하다가 보통 4월쯤 되면 이제 쭉 성장이 되겠죠. 나무가 커가다가 보통 장마가 끝나거나 이제 7월 고온기가 들어가면 모든 과일도 안 크기 시작하고 나무도 정지를 합니다. 정지를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야간 온도가 떨어지는 시점, 그때부터 약 한 8월 말 9월 초부터 다시 쭉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다가 가을 되면 이제 멈추죠. 멈춰서 서서히 이제 멈춰가는 시기인데 이 전체적인 현상이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뿌리를 봐야 됩니다. 뿌리. 가장 중요한 겁니다. 파란색이 뿌리예요. 파란색이 이제 뿌리가 자라는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2월 넘어서서 지온이 최소한 5도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이제 5도 이상 올라가면 이제 뿌리가 물을 서서히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흡수해서 가는데 얘가 가장 뿌리 발달이 좋은 시점은 언제냐면 꽃이 피는 시점까지예요. 앞으로 이제 며칠 안 남은 이때까지 뿌리 성장을 쭉 합니다. 하다가 막 크다가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뿌리가 서서히 덜 커요. 예. 쉽게 해서 하루에 막 1cm씩 컸던 것이 뿌리가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고 과일이 맺히면은 이제는 5mm, 2mm 이렇게 서서히 덜 커갑니다. 그러다가 과일이 착화가 되고 1차 비대 시점, 우리가 적과 시점이죠. 이때쯤 되면 뿌리는 멈춰 있습니다. 한 여름까지 멈춰요. 멈췄다가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다시 여름이 지나고 나서부터 8월 달 되면 이제 이때부터 다시 뿌리가 성장이 막 합니다. 그래갖고 언제 성장이 가장 좋냐? 수확을 하고 나면 그 직후에도 굉장히 뿌리 성장이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확 끝나고 나서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뿌리는 서서히 멈춰가요. 자, 그리고 과일, 나무 크는 것은 나무 크는 거 보겠습니다. 나무 크는 것은 당연히 6월 중순 7월까지 쫙 커가죠. 그리고 6월 말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지를 해야죠. 정지를 해야 뭐가 생깁니까? 꽃눈 분화가 생길 거 아니에요. 꽃눈이 분화돼야
7월 중순 정도 이전에 꽃눈이 분화가 돼야 그 꽃눈이 가을까지 가면서 충실해지죠. 충실해져야만이 내년도 이제 올해 또 꽃이 잘 필 거 아니에요. 잎눈이나 꽃이 잘 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고, 과일은 S자로 큽니다. 2번 크죠. 수정시켜 놓자마자 약 한 20일까지 쫙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해요. 그 안에 우리는 적과도 하고 과일 서로 경합이 있기 때문에 양분, 과일과 과일 경합, 새순하고 경합, 막 서로 경쟁을 하죠. 그래서 적과나 그다음에 순을 짚는 경우가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여름에는 다 멈춥니다. 뿌리가 됐든 과일이 됐든 한 고온기 때는 멈췄다가 얘네들이 이제 그 이후에 이게 멈춘다고 해서 아주 안 크는 건 아니고요. 잘 클 때 예를 들어서 한 10이 컸으면 멈출 때는 한 1, 2밖에 안 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다가 7월 중순 넘어서 8월 달부터 쭉 크는 거죠. 후지를 기준으로 한번 잡자고요. 그렇게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여기 이거 말고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Here we go.